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 하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카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NG선 수혜 기대감과 친환경 모빌리티 개발 참여 등 그린 뉴딜 관련 모멘텀으로 주가 전고점 돌파하나라는 그런 키워드를 또 꼽아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카본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2년까지 1945억 원 규모의 LNG 본행제를 삼성중공업에게 공급하기로 공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조선주 특집할 때 관련주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슈가 이미 매출 규모의 71.2%나 차지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해서 실적도 좋고 앞으로의 기대감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일단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력도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또 LNG 본행제 증설 투자 나설 준비하며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이런 이슈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조선 3사에 대해서 리딩을 계속 드리면서 하반기 막판 수주 기대감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한조해라든지 삼성중공업 다들 나름대로 이제 첫 수주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반기 굉장히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죠.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뭐 모잠비크, 러시아가 기본적으로 깔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 또 다른 지역도 있고 또 노후선들 또 있고 또 일본 쪽에서 조선업 살짝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부분들 또 원화 강세에 따라서 수주에 대한 또 이런 기대감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LNG에 대한 대량 수주가 발생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제 한국카본과 동성 화이텍이 국내에서 이제 본행제 양대 강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LNG에 대한 이런 수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관련된 부분에서 매출이 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LNG 본행제에 대한 증설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이제 증설이라는 거는 결국엔 수요가 많아지면은 이 캐파, 이 수요에 맞는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서 증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이런 친환경적인 그런 관련된 부분들 IMO 2020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 LNG 선으로 이제 전환하는 이런 라인들이 많이 발생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지속적인 수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카본과 동성 화이텍이 최대 수혜주이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한국카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LNG 운반선 화물창에 쓰이는 본행제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는 두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이 당연히 두 기업밖에 없으니까 시장을 양분을 하겠죠. 물론 대우조선해양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요 두 개의 기업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두 기업을 무조건 거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LNG 본행제 같은 경우는 운반선의 화물선과 추진선의 연료 탱크로 사용되기 때문에 필수다, 필수인 게 중요한 거죠. 필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역할을 갖고 있고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도 본행제 생산하지만 1차 제작은 두 기업이 하기 때문에 결국엔 두 기업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고요. 또 한국카본이 만약에 증설을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약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조선이다 보니까 뭐 갑자기 뭐 이런 뭐 책이라든지 어떤 물품처럼 딱 이거 나 주문할게 줘 하면은 뭐 한 달 안으로 딱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 그거에 맞춰서 증설을 하고 빠르게 그 시일을 맞출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일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카타르뿐만 아니라 카타르, 모잠비크, 러시아, 그 다음에 뭐 노후 선박들, 그 다음에 이제 특수선들 대규모
관련된 수주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조선주에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 지속적으로 머리 일단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국화복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부분이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용 핵심 부품 개발에 좀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속의 하나이고요. 특히 2차 전지나 이런 부분들로도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의 급등이 나타났죠. 테슬라에서 이제 이런 이 재료값을 반절로 줄이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한 것과 또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한국카본에 좀 기대가 오는 그런 부분으로도 좀 작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조금 추진을 하고 있느냐, 이제 경량전기 추진 시스템 핵심 부품 개발 참여를 하는데 이게 9월 29일자에 나왔었던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개발 과제 같은 경우는 친환경 모빌리티 전기 추진 시스템 핵심 부품, 뭐 모터나 인버터 등 이런 개발 및 통합 시험을 하는 건데 이게 헬기, 소형 항공기, 드론, 풍력 발전 등의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바라봐야 되는 건 풍력 발전이죠. 그러니까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상 풍력과 또 해상 풍력으로 또 발전이 될 수 있고요. 또 최근에 해상 풍력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CS 윈드 할 때도 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시장이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시장, 제가 제인시연 시스템에서 말씀드렸죠. 물론 지금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드론 자체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드론 시장 같은 경우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 기정사실입니다. 지금 뭐 배송 같은 경우도 드론으로 하고 있고요. 또 뭐 공격용, 정찰용, 취미용 굉장히 다양하게 퍼지고 있고 상업용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드론과 풍력 발전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전기 추진 시스템이다 보니까 최근에 전기 추진선 조선주에서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 모터나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자동차 부분까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퍼질 수 있는 그런 라인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이런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와 관련된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술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이런 친환경에 관련된 부분들, LNG에 대한 부분으로만 봐도 이 기업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런 친환경 모빌리티에 대한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 과제 참여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보시면은 친환경 모빌리티용 이제 전기 추진 시스템 이거 하는 거고, 그다음 한국카본,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좀 유명한 기업들. 그래서 41개월 동안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용 전기 추진 시스템의 핵심 부품 모터, 인버터, 프로포터 개발 및 통합 시험이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됐을 때 이런 전기 추진 항공기, 그 다음에 헬기, 소형 드론 등의 풍력 발전 시장 확대, 그 다음에 항공기 구조용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2차 전지나 이런 걸로도 친환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엮일 수 있고 관련돼서 부각이 되면은 후발주자라고 해서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실적 얼마나 그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좀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지속적으로 이제 기타 단일 판매 계약 공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LNG 화물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중공업과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일 판매 계약 공시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자사주 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씩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조선주 특집할 때도 좀 봤었지만 그래도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산업의 특징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국내 3사 모두 이런 패널을 또 공급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의 LNG랑 결국에는 이렇게 간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 같은 경우 봤을 때도 이제 카본 시트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NG 본행제나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간 실적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해서 내수랑 수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내수보다는 수출 쪽에 좀 더 많은 캐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콤마가 다르죠. 콤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 경로나 이런 것들 뭐 한 번씩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유율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당사와 동성, 화인텍이 있으며 모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건조하는 여기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국산화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SK케미칼과도 이런 부분에서 좀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친환경적인 부분들 계속 얘기하고 있죠. 해서 이런 부분들 계속 되고 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 관련된 제가 이제 최근에 영상들을 찍으면서 트렌드가 되는 종목군들 이렇게 간다. 5G 제가 말씀드리면서 월봉 보시면서 좀 오래갈 종목군들은 그냥 장투하면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른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들 사업 내용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씩 좀 봐주셔가지고 그래도 뭐 여기 아랫부분에는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뭐 수출 부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엄청나게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앞자리가 달라지는 걸 보세요. 그 다음에 순손실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게 보세요. 2019년 1월부터 6월, 2020년 이건데 차트를 좀 보면요. 보시면은 2019년 요 라인이죠. 지금 보시면은 요 9,400원 라인이에요. 여기 그죠? 여기 반기 요때 요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어떻죠? 이제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반기 순이익이 거의 10배, 9배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주가는 꼬작해봐야 여기 전고점 좀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야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오랜 기간 박스권 행보했습니다. 근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여기 요 반기 때 움직였던 것보다 여기가 좋아져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기업 펀더멘털상.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상향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라인에선 충분히 매물의 소화가 나와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때 2007년 그리고 요 라인까지 봤을 때는 거의 와본 적이 없는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물렸었던 사람들 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요 부분에 대해서 워낙 오랜 기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치고 뚫고 가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카본이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좋아. 나 여기서 충분히 재미 봤어. 나 이제 매도할래. 이런 심리들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볼벤 상단 따가지고 볼벤 상단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볼벤 상단 따라서 올라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월봉상으로 굉장히 차트 모양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11선이 10월선이 이제 20월선을 뚫고 올라가는 부분들에서 정배열 나오는 부분들 굉장히 큰 시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들이죠. 전고점 라인 부근을 뭘로 돌파한다? 장대의 양봉으로 돌파한다 라는 라인이 생겼을 때보다 주가의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패턴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라인 그렸던 라인이 결국엔 이거예요. 요거 라인으로 올라갔었던 적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 아랫라인에서 샀었던 분들은 여기 윗라인으로 가면 이거 이제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 있어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최근에 이 라인까지 가본 적이 없거든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가에 흔들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종목 충분히 전고점 돌파해서 주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15,000원 라인 정도까지, 적어도 이 가격대보다 20% 정도, 현재 가격대보다 한 50% 정도는 상방을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2차 전지랑 관련이 되고 친환경 풍력으로도 엮을 수 있고 정말 다양하게 엮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볼게요. CS윈드, 물론 이거는 대장이긴 하죠. CS윈드 이거는 이 자사주고요. CS윈드 보세요. 지금 주가 엄청나게 많이 날라갔죠. 뭐 유니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걸리면은 굉장히 많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LG화, 물론 실적이 좋았지만 2차전지 부각되고 나서부터 SK 뭐 이노베이션, 그쵸? 이노베이션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다 주가 시세 엄청나게 나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삼성 SDI 이런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유가나 뭐 이런 거에 당연히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다른 견조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카본도 만약에 이때까지는 좀 주가의 흐름도 보시면은 상하단이 굉장히 조금 제한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 친환경이나 이런 LNG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 나온 것 치고는 그렇게까지 크게 상승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또 코로나19 이전 가격대보다 지금 해봐야 이제 한 20%? 지금 가격으로는 10%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주가가 그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12,500원 라인을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지가 중요하고요. 저는 충분히 이 볼벤 상단 너무 급하게 안 올라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라인에서 계속 타고 가는 게 낫지, 괜히 강하게 이렇게 치솟아 올라버리면은 나중에 이렇게 꼬꾸라지는 것도 금방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투자하신다면은 요 부분 다시 뚫고 내려갈 때는 한번 정리하셨다가 밑에 라인에서 다시 잡으시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 분봉 보겠습니다.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차트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좀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라인이 이런 라인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돌파 시도를 했었던 라인, 돌파를 했다가 이 부분 다시 깨고 내려가는데, 깨고 내려갈 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분봉 보시면은 자, 요 라인 보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를 이제 깨고 내려갈 때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 지금 단기 평선들은 이미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양으로 바뀌고 있죠. 5선 봤을 때 지금 꼬꾸라지는 그런 라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미 여기 뚫고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이 보시면은 중장기가 60선이 꼬꾸라지기 시작하고, 60선이 꼬꾸라지기 시작하고 단기는 이미 떨어졌고, 지금 20개 세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 열여 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여기인데 결국엔 주가가 여기서 조금씩 빠지기 시작한, 만약에 한 번이라도 빠지게 되면은 여기 올라가는 만큼 빠지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옆으로 기게 될 겁니다. 기게 될 거고, 옆으로 기거나 아무래도 기울기가 좀 아래로 내려가게 될 거고, 내려가면 단기 평선 이런 식으로 뚫고 가겠죠. 이런 식으로 뚫고 갈 거고, 60선 같은 경우는 지금 빠지는 라인이 나오고 있죠. 빠지는 라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60선도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라인이 그렇게 되는 거죠. 20선만 조금 옆으로 기게 되면서 그쵸. 근데 이게 주가가 빠지니까 이게 굉장히 빠르게 좀 하락하게 되는 이런 라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선들이 이 60선, 제가 말씀드린 상승할 때 건들지 않았던 선을 깰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지 않는 선을 깼을 때, 깼죠. 깨서 바로 올라타면 상관없어요. 여기 요 라인에서 지켜주면 상관없는데, 깨고 내려갔을 때부터는 한 번쯤은 주가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전 라인까지 한번 패대기 쳤다가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이 종목, 물론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잡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9,800원 라인 정도부터 9,450원 라인 정도까지 매수하시고, 손절 라인 여기 9,000원 이탈했을 때 보시고, 목표가 15,000원 정도 잡고 충분히 좀 접근하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12,000원 아니면 전고점 잡으셔가지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되고, 중장기적으로 그런 모멘텀들 다 보실 거면은 그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선주랑 같이 가는 거에서, 조선주가 꼬꾸라지면 당연히 카본도 꼬꾸라지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수주가 어떻게 잘 나와주는지, 그런 부분들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납품하는 기업들 아까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흐름들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그 조선주의 수주가 안 나오더라도 친환경 모빌리티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이게 뭐 2차전지라든지 드론이라든지 항공 쪽에 엮여서 뭔가 모멘텀이 발생하면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와니워니 화이팅입니다.